다음 순서로는 저희들 고향 지역에서 그 고향 지역에서만 활동하시는 터들이 있지는 않으십니다만 지금 그 고향 지역에서 아시아의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20여 년 넘게 활동하시면서 실제로 이주 시민들과 같이 운동을 만들어가고 계신 우리 차미경 선생님 모셔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미경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미경 선생님 지금 현재 음소거 상태입니다. 네, 잠깐만요. 들리시죠? 저는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발제문이 좀 길어서 토론문이 이거를 좀 줄인 거를 제가 그냥 읽으려고 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괜찮으시겠죠? 네. 일단 저는 오늘 토론문의 구성을 임 교수님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좀 제기되는 문제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공부가 되는 시간이었고, 또 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한말 시대에 6.1준이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라고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또다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좀 고민들을 좀 담아보면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발대에서는 몇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시민사회, 영세 디아스포라 시민사회, 그리고 영세 중립 방안, 그리고 다가오는 주체로서의 미래 청년 등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저희가 모든 한반도 평화 체제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누구냐, 그 주체와 방도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편 철학적으로는 이 주제 자체가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 지향했던 공통된 가치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토론의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주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된 것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강조된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자들이 언론 보도와 그다음에 학술 논문에서 좀 어느 정도로 취급을 했는가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최근 1년과 그 도표에 나온 대로 최근 3년 그리고 최근 5년 사이의 변화가 드러납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분단된 국가에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에 의한 공론화 과정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파악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전쟁 종식을 위한 프로세스의 검토는 아까 임 교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발제문을 보면서 조사했던 여러 가지 문헌들 그리고 발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흐름이 어느 날 갑자기 뜬구름처럼 나온 것이 아니라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의 삶에서는 적극적인 공론화가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토론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국내외 시민사회부터 또 디아스포라 주민 그리고 미래 청년 세대들이 참여를 촉진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점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이것이 이주민, 선주민 경계가 없는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필요와 요구를 공론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위원회에 우리 주민센터에 등록된 외국인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러한 이제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진일보한 정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 독려하는 시민 문화는 아직 정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신청을 했지만
정작 선출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주민 참여 정치 구조에서 평화 분과 등의 디아스포라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화할 때 오히려 고무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공론화의 장애물과 전제입니다. 이 중립국 방식은 결국 두 국가 체제가 공존하고 장기적으로 한 국가 두 체제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주관적 조건으로서의 이 둘 사이에 영세 중립에 대한 희망이나 비전이나 이 적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동시에 외국군의 주둔 정책이 달라져야 됩니다. 통일이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은 진영 논리에서 더 이상 논쟁이 되지 않도록 저는 사회적 합의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정당 정치인들을 압박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선거 국면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압박하는 사실은 시민사회 운동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한 주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의 전제는 한반도에서 영세 중립화를 추진하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설득시켜야 할지, 미국인지 중국인지 또는 휴전 중인 남북인지 고민하면서 보도의 전문성이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민간 외교와 공공 연구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부의 어떤 그 보조 축으로서의 운동이 아니라 미인의 운동이 되려면 그동안 국제연대 운동에서 실천 운동을 전개하셨던 원로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원칙을 가지고 촉진자 역할을 해주실 때 동북아, 북미, 유럽 등의 국제사회에서의 민간대사 역할로 구체화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고령화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는 영세 중립국으로서의 지위 보장을 받아내고 중립화하려면 주체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점이 가장 요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디아스포라 시민사회의 역할과 확장력을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론장의 주체로서의 디아스포라와 일상의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위 보장을 위해서 전환적 운동과 그리고 미래 세대인 청년 디아스포라를 공공 외교와 연결시킨 점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 점에서 종전선언, 영세 중립국 운동, 통일의 과제가 완결된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젠다를 키핑해서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우리가 끌어내오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이 세대를 시민 역량으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성이 부각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제가 볼 때 이 국제이주 현실에서 디아스포라 개인들의 삶의 고민을 우선 공감해야 합니다. 다수의 디아스포라는 사실은 자신의 삶을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때로는 사장된 채 투명 인간처럼 국내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국내의 경우를 보면은 많은 디아스포라 우리의 민족이라고 지금 강조되는 그 이주 시민들이 사실은 여러 영역에서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인식하고 기록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때 언론이 제공하는 디아스포라의 이미지와 정보는 거의 대상의 이미지의 형성을 고착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의에 디아스포라를 중심에 두려고 한다면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상호 이해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방식으로 시민운동, 시민문화가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서 저는 당사자들을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추동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 디아스포라 다이얼로그와 같은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열렸었는데요. 이것은 오늘 임 교수님께서 한민족 공동체로서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어떤 존재론적 인식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현실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하지만 발제자의 이 주장은 오히려 지금 어떤 현상학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뛰어넘어서 어, 공동체가 자원이 되기도 하고 또 역사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라는 이러한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정의가 성립되고 확장되려면 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당사자 운동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미국 이민자 사회가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당사자 운동을 조직하고 그리고 로비와 캠페인을 하는 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동아시아에서도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운동을 위해서 저희들의 논의가 계속 지속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논의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구디아스포라와 신디아스포라를 아우르는 포괄적 인식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서 이 용어를 그리고 언어, 그다음에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반민족을 강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해외에 존재하고 있는 청년 디아스포라의 삶이 그들만의 고민과 현실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여정이 어떠한지 저희가 계속 드러나갈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초대받은 분들의 삶의 여정은 저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 세대 간의 공통성을 찾는 것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존재론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디아스포라라는 세계 시민적 접근은 아주 중요한 지금 한 토론자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것은 나아가서 저희들이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저희들의 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의 친구들에서는 올해 고려인과 또 북한인들이 함께 인근 접견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일상을 함께 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만나는 대상이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데요. 그분들의 고민과 일상을 보면서 서로 울고 웃는 좋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모두 정리되면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조례를 좀 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미 저희가 함께 만나는 과정에서 노인 문제, 청소년 교육 문제, 취업과 진로 문제 등이 당사자 활동가 안에서 제안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이 디아스포라 시민사회가 청년 세대의 주도성을 찾아가야 되지만 또한 역사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세대 간의 연결성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제로서의 지금까지의 평화통일운동과 영세 중립운동의 공집합을 좀 그려내서 공통성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힘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일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상에서 뿌리의 공통성은 있지만 하나의 국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필리핀, 또 유태인, 화교인 이런 역사적인 경험들의 네트워크가 단번에 구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세계사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형성된 특징들을 저희가 좀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들의 공통적인 활동이 빈곤을 함께 극복하고 그리고 문화, 교육, 인재 육성,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역량까지 강화하려고 했던 그런 점들을 주목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외교적 측면에서의 이 운동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국내에서 제기되는 민간단체의 공공 외교가 자칫하면은 대중운동과 그리고 힘 있는 민의운동으로서 펼쳐지기보다 소수의 엘리트 중심의 활동으로 좀 그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인의 일상의 어떤 그 삶의 교류와 교감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일상에서의 참여를 열어가는 장들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좀 형식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의가 향후에는 자발성과 역동성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방식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단 극복을 위한 영세 중립금 논의는 저희가 살고 있는 고향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강화도까지 분단의 경계선을 끼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겪는 일상의 피해 문제를 다루는 융합적 노력을 꾀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만도 고양시와 김포시에서 지뢰 사고가 각각 발생을 했고 그리고 주민과 군인이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 안에서 공존하는 그런 실천적인 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오늘의 이 방대한 주제가 결국은 디아스포라의 개념, 정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추상성을 낮추는 그런 운동으로 전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아래 몇 가지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중운동들을 좀 제안해 보려고 하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저의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방비의 절감과 이 경제적 혜택을 계속 알리는 운동이 국내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례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좋은 어떤 국제적인 사례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국제연대를 촉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분단의 유산들과 피해를 공감하는 주민 참여 공론화 촉진 운동이 전개돼야 됩니다. 이 운동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 운동이 보다 활성화됐던 일본과의 연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디아스포라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와 동등한 소통들이 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노동의 공간에서 존재하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삶의 문제와 실태가 공유돼야 그 당사자들과의 공감이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는 디아스포라 존재를 재현하는 기록물들이 생산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와 재현을 뛰어넘어서 당사자 스스로 기록하는 능력을 보양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인식하는 문화가 사회적 공감과 연대로서 펼쳐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평화적 소통과 실현의 도구로서 세대 간의 이해를 돕는 만남과 경청의 활동이 이어질 것이고 자신의 시간과 타인의 시간의 연결을 돕는 세대 간의 만남의 운동이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바라는 시대와 사회를 담지한 온전한 생명체로서의 이 공동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운동이 오늘 다루는 주제와 접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이런 고민들을 담을 수 있도록 발제문을 준비해 주시고 또 토론문을 함께 고민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이 초대 자리에 기꺼이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수락해 주신 이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튼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임상호 교수님 발표에도 나왔던 공공외교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이게 좀 토론이 되어질 여지들이 많은 개념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시아의 친구들에서 기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활동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킵했습니다. 그 같이 자료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